자, 그럼 포토샵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한 이미지들을 보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토샵은 버전이 아도비 CC 2020이어서 최신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다른 버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같은 버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들은 사실 버전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기능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포토샵을 열어서 포토샵을 열면 다양한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파일에서 바로 열기 해가지고 촬영된 이미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제가 이그젠플이라고 열어볼게요. 파일을 열면 기본 인터페이스로 바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촬영한 이미지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미지에서 모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드가 RGB로 되어 있을 거예요. RGB로 되어 있고 이미지를 최종 마감할 때까지 RGB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회색 모드로 바꾸게 되면 필터라든지 조정 메뉴 사용해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까지 RGB 색상 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확인하셔서 RGB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면 다음에는 이미지 크기를 한번 확인할게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미지 크기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열면요. 이렇게 리샘플링이 토글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리샘플링 토글 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폭과 높이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현재 이 이미지는 가로와 세로가 정사각형이고요. 해상도가 72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미지 크기를 확인해라 라고 하는 데는 바로 해상도 때문이거든요. 해상도는 우리가 출판용 또는 광고용 웹용 이미지나 모바일용 이미지가 아니라면 인쇄용으로 활용할 땐 해상도가 항상 300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촬영한 이미지들은 보통 해상도가 72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72는 모바일이나 웹디자인용으로 만들 때 72 dpi를 활용하게 됩니다. 해상도를 그러면 우리가 300으로 높여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300으로 높이게 되면 해상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늘려져서 이미지가 지금 뿌옇게 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전체 이미지 크기가 5.93메가인데요. 이 5.93메가 안에서 해상도를 변환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샘플링 앞에 이 토글 버튼을 해지를 해서 폭과 높이와 해상도가 같이 움직여서 연동될 수 있도록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크기 안에서 해상도가 변환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줄게요. 그런데 이 이미지가 사실 300으로 하게 되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져요. 폭과 높이가.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해상도를 200 정도로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지 크기가 좀 더 크다라고 하면 300으로 놓고 했을 때 가장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RGB 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고 두 번째로 이미지 크기에서 해상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인쇄용으로 300 dpi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200 dpi로 전환을 해줬고요. 다음에 우리 실습과제에는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크기 비율을 우리 제한된 비율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파일을 열어서 자르기 도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뷰파인더가 전체 이미지 크기에 맞도록 뷰파인더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속성창 위에 보시면 이제 비율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0mm
가로 190mm, 세로 235mm의 비율로 190의 비율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비율로 빗파인더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맞춰서 부분 트리밍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해서 부분 트리밍을 하셔도 되고, 또는 이대로 크기를 좀 줄여서 사용해도 되겠죠. 제가 크기를 좀 줄이고 위치를 또 바꿔보게 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볼게요. 좀 키워볼까요? 우리가 비율을 제한했기 때문에 크기를 키우거나 축소하거나 확대해도 일정한 비율로 크기가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엔터를 눌러서 이미지를 크기를 원하는 비율로 잘라줬어요. 원하는 비율로 잘라줬고, 자, 이번에는 이제 흑백과 컬러로 이미지를 변환을 시켜야 되겠죠. 제가 이미지 변환을 위해서는 항상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복제해서, 레이어를 복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 툴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미지 색상 변환을 위해서 레이어를 복제해 볼게요. 레이어 복제는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컨트롤과 J, 컨트롤 J를 누르면 이와 같이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단축키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레이어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복사한 레이어. 복사한 레이어는요, 컨트롤 J 옆에 단축키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선택하면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축키를 외워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일단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하고요. 제가 배경 레이어는 이렇게 눈을 가려서 닫아둘게요. 자, 먼저 이 복제한 레이어는요, 제가 흑백으로 변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변환은 이미지 메뉴에서 모드에서 흑백으로 회색 음영으로 바꾸게 되면 전체 배경 이미지까지 전부 회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나 저는 선택한 레이어만 회색 음영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정 메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메뉴에서 흑백을 선택하세요. 조정 메뉴 흑백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선택한 레이어만 흑백으로 변환이 됩니다. 배경 레이어는 그대로 컬러를 유지하고 있죠. 자,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흑백으로 바뀌면서 미리 보기 이렇게 대화창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컬러 채널을 늘리거나 자, 빨간 계열을 늘려보니까 점점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노란 계열을 늘리거나 엄청 밝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 컬러 채널에 이미지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좀 더 흑백으로 변환하면서 빨간색의 70% 빨간색과 70% 파란색이 같은 색으로 보이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미지가 희미해지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열을, 색상 채널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명한 이미지로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줄게요. 제가 좀 더 색상의 채널을 이용해서 선명하도록 조정을 해서 흑백으로 변환을 시켜줬고요. 자, 1차 이렇게 흑백으로 변환된 이미지를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컴퓨터에 저장,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파일과 이미지 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example 언더바 1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JPG, 지금 흑백 이미지 한 장만 먼저 만들어서 이것을 JPG로 저장을 해둘게요. 자,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일단 또 하나 변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하나 또 복제를 할게요. Ctrl J를 눌러서 제가 이 흑백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를 했어요. 레이어 이름, 이미지, 레이어 명칭을 흑백 변환이라고 넣을게요. 넣었고, 레이어 2 복사는요, 이번에는 이대로 조정 메뉴에서 레벨 값을 바꿔볼게요. 레벨 변형이라고 넣어볼게요. 이 레이어의 이미지는 이미지 모드에서 조정 메뉴, 제가 레벨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레벨 값은 어차피 흑백이기 때문에요. 검정색을 제가 조금 더 높였고, 왼쪽 슬라이더는 검정색을 더 검게 만드는 거고요. 오른쪽 슬라이더는 흰색을 더 희게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매우 흰색과 검정색의 대비가 심해졌죠. 전보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슬라이더는 중간 값을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늘려서 이미지를 좀 더 대비를 강하게 주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흑백으로 변환했던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레벨 값을 변화시켰을 때 좀 더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죠. 좀 더 강인한 인상을 주면 여기에 흰색 문자로 넣었을 때 문자도 잘 읽힐 수 있는 그러한 화면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Ctrl Shift S를 누르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타입 언더바 2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저장을 해가면서 물론 전부 다 작업을 마치고 저장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색상을 반전시켜 볼게요. 제가 첫 시간에 실습 과제 유의사항의 여러 가지 제안을 이야기하면서 색상을 반전시켜 작업할 수 있다라고 했고, 반전시킨 이미지는 3가지 정도 활용해라라고 했어요. 색상 반전은 조정 메뉴에서 중간에 보시면 반전 메뉴가 있어요. 반전 메뉴, 이미지 조정 반전. 이것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이와 같이 반전 메뉴를 이용하면 흰색은 검정색으로, 검정색은 흰색으로 변환이 되죠. 제가 복제하지 않고 활용을 했네요. 다시 한번 복제한 후에 반전을 해볼게요. 이미지 조정 색상 반전. 네, 레벨 변형 반전이라고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반전됐을 때 이미지도 있고요. 제가 흑백으로만 변하는 이미지, 이 이미지를 또 반전시켜 볼게요. 이미지 조정 메뉴에서 반전. 복제한 후에 반전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조정 반전. 자, 흑백 변환 복사라는 레이어로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흑백 변환 반전이라고 넣을게요. 자, 제가 반전을 2개를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는 레벨 값을 조절해서 반전해 줬고요. 두 번째는 그냥 흑백으로만 변환했을 때 반전한 거예요.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은 각각 자신의 감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JPG, 3으로 제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스크린이라는 걸 이야기했었어요.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크린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 레벨 변형 반전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복사를 해서 스크린으로 스크린 톤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스크린 톤. 제가 지금 화면을 확대했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는요,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색상만 반전시켜서 흰색부터 검정색까지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자, 이것을 스크린 톤으로 바꿔볼게요. 스크린 톤으로 반전은 레이어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레벨 변형 반전 스크린 톤. 자, 필터에서 지금 레이어 이름을 바꿨고요. 반전을 한번 스크린 톤으로 만들어 볼게요. 스크린 톤으로 만드는 기능은 메뉴바 필터에서 픽셀화 색상 하프톤을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최대 반경은 4부터 10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 이미지는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이미지 사이즈 자체가 매우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경을 좀 작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채널 값을 이미지 사이즈 크지 않기 때문에 채널 값 또한 45 정도만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던 이미지가 점선의 농도와 점도로 표현이 됩니다. 전혀 다른 이미지죠. 혹시나 컨트롤 Z 해서 제가 수치를 바꿔볼게요. 필터에서 픽셀화, 색상 하프톤, 수치를 원래 있던 대로 8 넣어주고 108, 108 넣어볼게요. 이미 수치를 넣어볼게요. 확인을 하게 되면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조절을 통해서 이미지들을 반전시켜서 스크린 톤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같은 이미지이지만 다른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색상을 좀 변형시켜 볼게요. 여기에 색상을 넣어 볼게요. 색상을 넣는 방법은 매우 많은데 제가 가장 간단한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색상을 넣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는 레이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 레이어를 만들어 줄게요. 새 레이어 만들기. 새 레이어는 이렇게 레이어 팔레트 아래쪽에 있어요.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제가 전경색 앞에 있는 전경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칠해 줄게요. 전경색을 레이어에 칠해주는 단축키는 바로 Alt 백스페이스 바죠. Alt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가지고 화면 전체에 이렇게 전경색을 넣어줬어요. 전경색을 넣어주고 이 레이어에 레이어 팔레트에 보시면 이렇게 블렌드 모드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블렌드 모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원하는 부분을 기능들을 쭉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배경색이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기능이 있고 또 이미지 자체가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제가 밝게 하기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붉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 원본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다른 레이어를 만들므로 인해서 색상을 변화시킨 이미지를 또 만들어 둘 수가 있죠. 제가 이것을 그대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해서 컬러로 한번 또 저장을 해볼게요.
JPG로 저장해서 example 4로 넣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컬러를 반전을 시켜볼 수도 있겠죠. 지금 컬러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미지 모드에서 이미지 메뉴, 조정 메뉴, 반전. 흑백도 반전시킬 수 있지만 컬러도 반전을 시키면 이렇게 색상환 반대에 있는 컬러 색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이번에는 앞서 만든 이미지와 좀 다르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아래쪽 이미지와 한번 넣어 볼까요? 이렇게 넣을까요? 아니면 이것으로 넣어 볼까요? 레벨 변형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언더바 5번. 자, 이렇게 블렌드 모드를 사용하면 아래쪽에 어떤 레이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중간에 레벨 변형은 사실 스크린톤을 넣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과 스크린톤이 들어가 있는 레이어를 열어서 이 레이어들을 서로 또 블렌드 모드를 바꿔가지고 겹쳐 보이게 할 수 있도록 넣어볼게요. 라이트. 자, 이걸 넣어볼까요? 전혀 지금까지 보여줬던 이미지와는 또 다른 강한 이미지가 나타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변환 반전과 레벨 변형 반전의 스크린톤 그리고 컬러 이렇게 넣어서 한번 제가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에 따라서 이미지가 겹쳐지는 형태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6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흑백으로 만드는 과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 그대로 자, 이것을 그대로 또 복제를 해서 이미지에서 조정 메뉴에서 곡선을 바꿔주거나 곡선을 올려주면 밝아지고 내려주면 어두워져요.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좀 더 어둡게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둡게 만들어서 또는 좀 더 밝게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에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라지도록. 자, 점차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레이어 팔레트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 활용하기 있어요.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는 버튼, FX라고 되어 있는 버튼 옆에 네모 안에 검정 원이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레이어에 여기 썸네일이 있는 부분에 하얀색 새로운 마스크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 축소판, 썸네일 레이어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일반적으로 이제 하얀색으로 만들어져요. 하얀색은 뭐냐면 전체 요 앞에 있는 썸네일을 전부 보여주는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가 만들어지면
레이어 마스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됐다라고 외곽에 이렇게 표시가 생기잖아요. 썸네일을 선택하면 썸네일에 표시가 이렇게 생기죠. 자, 요 차이점을 한번 보면 썸네일을 선택해서 썸네일에 이렇게 외곽에 강조 표시가 되면 툴박스의 컬러가 원래 내가 선정했던 전경색과 배경색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이 선택되어 있으면 전경색과 배경색이 오로지 흑백으로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색을 입히면 레이어 마스크에 이 검정색과 흰색으로 색을 입히면 흰색으로 표현된 곳은 보여지고 검정색으로 표현된 건 가려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라데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한 다음에 그라데이션 도구를 이용해서 자, 클릭한 지점은 보이는 거고요. 끝나는 지점은 검정색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쪽 부분은 보여지고 이쪽 부분은 가려지게 하기 위해서 시작 부분은 여기서 시작할게요. 그리고 위쪽에 한번 볼게요. 그라데이션의 속성을 제가 선형 그라디언트로 선택을 할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선택해서 선형으로 시작 지점 클릭하고 점점 가려지도록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와우, 너무 많이 가려졌네요. 그죠? 자, 컨트롤 Z 해서 조금 더 적은 부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살짝 보이게 하도록 이렇게 선택해서 점점 레이어 마스크에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 썸네일이 점점 가려졌죠.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문자를 또 조합해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컴퓨터에 저장, 로 이번에는 언더바 7로 저장을 해볼게요. 자, 15개의 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꼭 이미지를 15개를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몇 가지만 만들어서 또 이것을 레이아웃 하는 과정에서 크기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또 돌리거나 또는 사진 이미지는 같은 걸 사용하되 문자의 배치를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이미지 조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이제 이번에는 이러한 만들어진 이미지를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가서 문자와 조합하는 과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열어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열어보면 일러스트레이터의 인터페이스도 포토샵과 아주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열리는 동안 제가 이 PSD 파일도 그대로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PSD 파일을 열어서 다시 또 수정해서 새로운 JPG를 만들어 저장할 수 있겠죠. 이걸 저장하기 선택하실 때 대화자가 떠요. 자, 이 이미지는 제가 그대로 PSD 모든 레이어를 전부 가지고 있는 PSD 파일을 하나 저장해서 차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환성 OK 해서 저장을 해두시면 포토샵은 완료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러스트 볼게요. 일러스트도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 가공된 이미지를 일러스트로 가져와서 일러스트에서 레이아웃 전체 15페이지를 편집하는 과정. 포토샵은 한 페이지씩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저장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작업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각각 JPG가 15개가 만들어지잖아요.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걸 전부 PDF 파일, 아크로벳을 이용해서 PDF 파일로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좀 더 문자를 활용하기에는 일러스트레이터가 편리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열어서 제가 새로 만들기를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선택하셔가지고 자, 인쇄용을 선택할게요. 인쇄용을 선택하면 옵션에서 색상 모드가 CMYK로 바뀌게 되고 PPI가 300으로 고정이 됩니다. 설정이 돼요. 자, 제가 이름은 타입 앤 이미지라고 넣을게요. 언더바. 네. 그리고 가로는 우리 주어진 조건처럼 190mm, 세로는 235mm, 그리고 방향은 그냥 세로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요. 아트보드를 15개, 우리 15페이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는 더 만들 수도 있죠. 저는 이제 15페이지로 선택을 하고 돌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돌연은 이제 전체 이미지를 풀로 꽉 차게 했을 때 바깥의 여백을 어느 정도 줄 거냐인데요. 일반적으로 돌연은 한 3mm 정도, 포토샵, 일러스트든 인디자인이든 한 3mm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래서 제작 눌렀어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한 화면에 15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일단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기. 저장할 때 파일 형식을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PDF로 저장을 하시면 파일 이름은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대지 사용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대지 사용 모드. 요걸 선택하면 한 페이지에 15페이지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부 저장이 됩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저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PDF 저장 선택하셔서 OK 하시면 여러분 폴더에 이와 같이 각 페이지가 (15페이지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전체 맞추기. 지금 현재는 아무 작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5페이지가 이렇게 쭉 만들어져요. 자, 이제 만들어진 15페이지의 이미지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디자인을 해야 될 텐데요. 레이아웃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과 숫자 0을 눌러서 화면을 전체 보기, 한 페이지에 화면 하나를 전체 보기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화면 안에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포토샵에서 만들었던 이미지 하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선택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미지 하나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것을 그 이미지를 가져올까요? 자, 가져오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제 화면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제가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원래 가지고 있는 195에서 235 이미지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트리밍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주어진 사이즈보다 좀 작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그냥 이것을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확대를 할게요. 자, 이렇게 확대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돌연이라는 걸 3mm씩 만들어서 두었어요. 이 돌연을 3mm씩 둔 이유는 이와 같이 사진이 풀로 들어가는 경우에 사진을 정확하게 이 외곽 라인에 맞춰서만 배치를 해주면
이와 같이 하얀 라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업하는 중에도 하얀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잘못 배치가 되면 이렇게 하얀 라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는 인쇄가 다 된 책자를 칼질을 해서 자를 때 여러 장을 놓고 자르게 되는데 물론 기계가 일정하게 자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못 실수가 되면 조금 칼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이렇게 하얀 라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돌연을 만들어서 원래 책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크기보다 3mm씩 더 여유를 두고 이미지를 배치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풀로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 글자는 절대 우리가 읽기 위한 글자는 절대 이렇게 바깥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이미지로 만들어진 글자들은 이미지를 위해서 만든 글자들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3mm 바깥으로 여백을 두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이미지 배경 위에 이미지를 배치를 했어요. 자, 이 배치된 이미지가 다른 걸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는 잠그기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잠글게요. 바로 컨트롤과 단축키 숫자 2, 컨트롤과 숫자 2 또는 오브젝트 메뉴에서 잠그기, 선택 잠금 이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2. 잠금을 해제할 때는 오브젝트에서 모든 잠금 풀기 컨트롤 Alt 숫자 2번입니다. 컨트롤 Alt 숫자 2 하면 이렇게 잠금이 해제되고 컨트롤 숫자 2 하면 잠금이 완료가 되죠. 자, 일단 이미지는 이렇게 배치했어요. 자, 우리는 본문은 사실 들어가지 않아요. 제목과 서브 타이틀만 넣을 거예요. 자, 잠시 본문과 제목용 타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갈게요. 이 문자, 이 타입은요, 태생적으로 본문용과 제목용이 구분지어서 탄생이 돼요. 만들어질 때부터, 이건 본문용으로 써야겠다. 또는 만들 때부터, 이건 제목용으로 사용해라. 라는 의도를 가지고 타입호가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용 타입은요, 14포인트보다 작은 크기를 말해요. 제목용 타입은 14포인트보다 큰 것을 말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독자의 성향이나 페이지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죠. 뭐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타입은 또 그 문자 디자이너가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본문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제목으로 사용할 것인지 이걸 미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개의 타입들은 본문과 제목용이 엄격히 구분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본문과 제목은 사실 글자의 크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용은 시각적 권위와 주목성이 있는 타입을 선택하셔야 되고 본문용 타입은 친숙하고 가독성이 높은 타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실습에서는 사실 본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목과 서브 타이틀 한 줄 정도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제목 타입 2를 선택하고 클릭해서 제목 타입 플러스 이미지라고 넣어 볼게요. 제목은 이렇게 넣을 거고요. 다음에 서브 타이틀도 한 줄 넣어 볼게요. 아무래도 제목은 좀 단순한 글자가 줄을 이루겠고 서브 타이틀은 한 줄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문장을 한번 넣어 볼게요. 타이포 그래피 메시지는 언어적, 시각적, 그리고 청각적이다. 자,
맞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서브 타이틀로 사용할 문자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쪽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 페이지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제해서 일로 가져올 텐데 잘 보이지, 이미지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작업을 완료를 할게요. 그대로 하나는 두고요. 자, 첫 번째 타입 플러스 이미지, 이것은 제목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강하고 시각적으로 권위가 있는 서체로 선택을 할 거예요. 영문이기 때문에 제가 영문 한 줄, 한글 한 줄 이렇게 넣었어요. 영문은요, 영문으로 가장 강력한 서체는 저는 아리얼 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리얼 서체로 넣어볼게요. 아리얼. 윈도우 메뉴에서 문자 메뉴를 선택하시면 문자 선택하시고 문자 윈도우 팔레트를 한번 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서체는 아리얼 서체로 선택을 했고 타입 폰트 패밀리가 있잖아요. 폰트 패밀리에서는 블랙으로 선택할게요. 블랙. 아주 강력한 글자죠. 서체 크기 좀 더 키워볼게요. 60, 네, 60, 40, 48, 네, 48로 넣어볼게요. 그리고 자, 아래쪽에 타이포그래피 메시지는 시각적 그룹, 이 서브 타이틀은요, 본문이잖아요. 본문보다는 조금 강한 시력을 발휘하죠. 자, 이걸 확대해서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단순하고 강력하게 나타나는 문자와 한 줄 문장으로 가독성이 요구되는 문자는 조금 더 가공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서체를 먼저 제가 이곳은 지정을 해볼게요. 한글 서체이기 때문에 한글 서체로 지정을 할게요. HY 신명조로 지정을 하고요. 크기는 제가 11포인트로 선택을 할게요. 11포인트로 선택.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자간입니다. 자간. 이걸 그대로 하나 복제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것은 자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문자들은 이 글자들이 사각 박스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자간들이 각각 자간이 0이에요. 이것이 자간인데 V하고 A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한 문자의 자가 설정. 이 기능이 지금 현재는 0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각 박스 안에 글자 하나가 하나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매우 느슨해 보여요. 느슨해 보이고 또 한 페이지 안에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문 서체는 특히나 가독성을 위해서 읽으면서 늘어지기 때문에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가독성을 위해서 한글 서체는 마이너스 50 정도의 자간을 줍니다. 영문 서체는요, 영문 서체 자체가 자간이 좁게 나와요. 그래서 자간을 줄 때 한 마이너스 25 정도 줍니다. 너무 많이 주면 글자가 붙어가지고 읽기가 더 어려워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볼게요. 아래쪽은 자간을 50 정도 준 이미지고요. 위쪽은 자간이 없어요. 아무래도 자간이 들어간 이미지는요, 훨씬 더 긴장감이 있어요. 그리고 읽힐 때 따닥따닥 붙어져 있으니까 좀 더 잘 읽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판물에는 자간을 꼭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실습에도 전 자간을 마이너스 50을 넣었어요. 문자 크기 11포인트로 넣었고요. 자, 아무래도 위쪽과 아래쪽은 많이 이미지가 달라지죠. 네, 같은 이미지지만 같은 글자이지만 지금 아무것도
조건을 바꾸지 않은 것과 조건을 바꿔준 이미지는 훨씬 다른 이미지를 연출을 합니다. 자, 제가 표지에 사용하는 헤드라인의 경우 여기서는 조금 이미지를 변형을 줄 거예요. 이미지 변형을 위해서 지금 타입 툴로 입력한 문자들은 그대로 이미지 변형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오브젝트로 변환을 시켜 볼게요. 자, 문자를 오브젝트로 변환시키는 방법, 즉 문자를 동그라미, 세모, 네모와 같은 도형처럼 활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문자 메뉴에서 윤곽선 만들기, 아래쪽에 보시면 윤곽선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Create Outline. 자, 윤곽선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이 문자는 문자가 아니에요. 도형이에요. 그래서 타입 툴을 이용해서 문자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단 이미지는 변형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윤곽선 만들기를 했어요. 윤곽선 만들기를 실행하게 되면 일단은 이것이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그룹으로 묶인 걸 그룹을 한번 해제해 볼게요. 그룹으로 해제, 그룹 해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룹 해제하시면 되고요. 또는 오브젝트 메뉴에서 그룹 해제, 컨트롤 쉬프트 G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걸 이대로 가져올게요. 타입 플러스. 요즘은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져서 가로, 세로, 길이, 위치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선이 또 만들어집니다. 플러스 이미지. 넣을까요? 타입 플러스 이미지. 그리고 한 줄 카피. 한 줄 카피는 사실 글자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잘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여기서 돌려서 표현해줘도 좋고요. 이때 얘와 같이 가로와 세로의 좀 만나는 지점을 활용하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면 질서 정연함과 동시에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요. 마구 배치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배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래 선을 맞춘다든지 세로 선을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타입을 좀 키워볼까요? 좀 더 키워서 활용을 해보고요. 이미지 좀 이렇게 내려볼까요? 그래서 변형을 주고 변형을 주어서 마무리할 수 있겠어요. 또 이 아래쪽에 옆쪽에 배치된 이 서브 타이틀은 마치 한 줄의 라인과 같은 느낌을 전달을 해줘서 이 문자를 읽기도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식적인 기능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치를 좀 바꿔주고 이것을 겹쳐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미지와 겹쳐서 겹친 부분은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원형 도구를 이용해서 이만큼만 윗부분과 T를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패스파인더를 열어서 겹쳐지는 부분을
위에 있는 부분을 잘라내 버릴게요. 다시 이 두 부분을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 부분은 그룹을 풀어서 이렇게 지워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색상을 흰색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색상 흰색 그러면 이미지 좀 밝은 데로 좀 보내볼게요. 이렇게 제목을 조금 다양하게 표현해 볼 수 있는 표현 방법을 연구할 수 있죠. 이렇게 넣고 이미지를 조금 아이를 이와 같이 원래대로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문자를 이미지처럼 표현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걸 불러와서 이미지 다른 컬러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서 가져오기 컬러를 가져와 볼게요. 아무래도 CMYK로 작업되어 있는 걸 RGB로 작업되어 있는 걸 CMYK로 갖고 왔더니 이와 같이 색상이 조금 다운되었어요. 이것도 제가 그대로 컨트롤 E 눌러서 잠그기 할게요. 이번에는 작은 사이즈로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잘렸단 말이죠. 잘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타입 플러스 이미지 이 문자를 서체 이번에는 다른 임팩트 서체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크기 마찬가지로 좀 키워볼게요. 그리고 얘를 돌려서 문자를 돌려서 사용을 해볼게요. 문자를 돌리고 색상을 같은 컬러를 스포이드 도구를 이용해서 같은 색상, 그림과 같은 색상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타입 플러스 이미지 이것을 좀 더 키워도 좋고요. 문자를 사용할 때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활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적정한 크기의 이미지로 사용을 하시고 여기에 자, 이것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한 줄 이미지를, 한 줄 문구를 어느 쪽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거는 또 여러분들의 감각에 따라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이 글자도 컬러를 같은 걸로 넣어볼까요? 또는 이 원형 이미지에 맞춰서 원형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타입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원을 하나 만드시고 여기에 타입 툴로 패스상의 문자 도구 요거 선택하시면 만들어진 원형 위에 문자를 클릭하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원형으로 글자가 만들어져요. 자, 여기에 제가 이 글자를 그대로 복제해서 쓸게요. 컨트롤 C 해가지고 문자 선택해서 컨트롤 V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그러면 이와 같이 원형으로
문자가 만들어지죠. 원형이 너무 커요. 그래서 좀 줄여보면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글자가 같이 줄었는데요. 여기서 글자는 이렇게 선택해서 그 문자 패널에서 원래 11포인트로 다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원이 문자의 시작이 좀 앞쪽으로 당겨지길 바래요. 당겨지길 바라면, 자, 여기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 이건 이제 끝나는 지점을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끝나는 지점을 옮긴 거고, 이건 시작하는 지점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시면 원하는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죠. 직선으로 넣을 수도 있고 곡선으로도 넣을 수도 있고, 곡선의 시작의 위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 툴 이용해서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위치 변경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기획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기획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이미지들을 전체 15페이지를 완성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완성을 할 때도 여러분들 각각의 페이지에 배치에, 레이아웃 배치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문자와 그림과 또 한 줄 카피, 이 관계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작업을 하셔가지고 과제방에 업로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것을 파일에서 저장하셔서 PDF로 저장이 되면 우리가 이미지 폴더에서 전체 15페이지가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와 같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15페이지를 작업 완료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페이지들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완료하셔가지고 총 15페이지를 다시 한번 작업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